was a little girl alone in my little world who dreamed of a little home for me. 나는 왜 글을 쓰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이 강의를 준비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한 거죠. 나는 왜 글을 쓸까? 또 나는 왜 계속 글을 쓰려 하고, 또 나는 왜 이 글쓰기 학교를 통해서 삶으로 쓰어가는 글이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어요. 여러분 어쨌든 여기 오시는 분들은 글을 잘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은 공감이 됩니다. 근데 글에는 정도가 없어요. 글에는 정도가 없고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문, 다독, 다상량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붙들고 가야만 글은 잘 쓸 수 있다. 이 말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 송나라 문의자 정치가였던 구양수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죠. 글을 잘 쓰려면 일단 많이, 여기 문이라고 써있지만 이게 오늘날은 작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라, 읽어라, 많이 또 배워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많이 쓰는 거,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가 매일매일 글을 쓰거든요. 매일매일 써요. 정말 지방에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쓰고, 지방에 안 갈 때 쓰는 날은 6, 7시간을 기본으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디스크 수술했어요. 네, 작년에. 디스크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오래 앉아 있는 거거든요. 네. 영광의 상처라고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서서 글을 쓰려고 하다가도 서서 글이 안 써져요. 그래서 앉아서, 요즘도 허리가 아프지만 앉아서 쓰거든요. 근데 그만큼 앉아서 쓰는데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말이 쉽지만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봤을 때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요. 그러니까 글 실력이 늘어가는 걸 제가 느껴요. 페이지 큐티를 어쩔 수 없이 2개월에 한 번씩 계속 집필을 하고 책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쓴단 말이에요.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보면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고 분명히 달라지는 걸 제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알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지속하기 힘든데 그 비결은 뭘까? 여러분 논어에 나오는 그 공자님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지지자 부려지자 꼬지자 부려지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잘하지만 아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걸 알지만 그걸 아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낫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낫다. 그러니까 그걸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즐길 수 있어요, 없어요? 즐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즐길 수 있을까? 자,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 답을 적어놓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즐길 수 있을까? 제가 저는 자비랑 사역자 보니까 제가 글을 쓰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어쩌다 하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내년에 올해 이제 피아노 학원을 준비하는데, 제가 저희 아내랑 그 피아노 학원을 준비하면서 이름을 뭐로 지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몇 년 전부터 마음으로 치는 피아노라는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 아내한테 마음으로 치는 피아노를 하자. 오늘날 피아노가 너무나 많고 이미 차고 넘치는데 왜 굳이 그런 속에서 우리가 피아노 학원을 해야 되며, 목회자 가정이 부부가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이라면 어떤 가치를 해야 될까를 봤을 때 마음으로 하는 게 마음으로 치는 피아노가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마음으로 치는 피아노를 갖고 이제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는데, 아내와 둘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래, 마음으로 쳐야 돼. 근데 마음으로 쳐야 돼. 어떻게 쳐야 될까? 재밌어야 돼. 근데 재밌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재미는 뭐냐? 보람과 성과가 있어야 재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재미없는 이유는 인생에 눈에 보이는 보람과 성과가 없는 거야. 꼭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 존재의 변화. 뭐 아까 우리 자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글을 썼는데 치유가 됐다. 이게 바로 보람이에요. 이게 존재의 변화거든요. 보이지 않는 존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재미가 드는 거예요. 행여나 냉정하게 얘기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라도 눈에 보이는 책 한 자라도 나오니까 재밌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결과 보람과 성과, 눈에 보이지 않는 보람과 성과가 있을 때 우리는 재미를 느껴요. 이건 글쓰기뿐만이 아닙니다. 네. 우리 인생에 뭔가 그런 소유와 존재의 두 차원에서의 보람과 성과를 느껴야 돼요. 이게 뭘까? 왜 인간은 글을 쓸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동물농장의 저자인 조지 오웰을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얘기한 글 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거를 좀 같이 얘기하면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왜 글을 쓰는가? 아까 했어요. 돋보이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돋보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글을 쓰게 한다는 거예요. 돋보이고 싶게 하는 욕망. 그래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욕망, 그리고 사회에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 마음, 그리고 나를 표현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가 이걸 부정할 필요가 없어. 제가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신앙생활에 조금 왜곡된 부분이 뭐였냐면 이게 좀 짓누르는 게 있잖아요. 죄책감. 그래서 이 교회를 잘못 다니면요, 이 죄책감이 짓눌리거나 이 욕망이나 감각을 터부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먹고 싶은데 이거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데 꼭 먹고 싶은 걸 꼭 내가 먹는 걸 탐하나?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거나, 그죠? 네. 그러니까 느끼는 거를 되게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왜곡된 신앙관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바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더더욱 그런 거죠. 목사로서 내 안에 있는 그 인정에 대한 욕망,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되게 터부시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만히 신앙을 돌아보니까 욕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욕망은 제어의 대상이지 제거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그러니까 밥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지. 근데 먹는 걸 탐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고민해서 탐하는 건 뭘까 봤더니 제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제어가 안 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지만, 제어가 될 수 있다면 그 욕망은 즐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돋보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돋보이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표현해야 될 자유가 있고, 우리를 표현해야 될 표현해야 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억압돼서 제가 어디 가서 자주 하는 얘기지만, 그걸 여러분 비교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볼 수 없냐면 그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박수를 치고 똑같이 걸어요. 거기에 개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북한 TV 보면 다 박수 와 이렇게 크게 사람 보면 개개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주체를 이뤄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기 위해서 돋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돋보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가 정말 돋보이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잘 쓰시려면 일단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셔야 됩니다. 내 이름을 사회에 남겨야겠다. 좀 과한 표현이지만 거기에 이제 노예가 되시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상대적이니까. 그럼 무엇이 사회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망이고 그것이 건강하게 발현되는 건지 여러분이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과감하게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미학에 대한 감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왜 글을 쓰냐? 아까 우리 미소님이 얘기했어요. 뭐냐면 아름다움을 경험했을 때 막 쓰고 싶은 거예요. 아까 원리 동일합니다. 아까 우리 사랑님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렇게 왔을 때 기록하고 싶고, 뭔가 내 안에 이렇게 그분이 오셨을 때, 영감이 왔을 때 뭔가 막 쓰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록하고 싶고 더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십니까? 왜 더 쓰고 싶냐면 감흥이 와서 아름다운 자연풍 가면서 와 이렇게 하는구나. 그거를 소재로 글로 들어가서 막 쓰다 보면 이거죠. 보세요. 저 강의 예를 들어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우리가 저 사람의 마음은 참 그냥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저 사람의 마음은 호수 같아 라고 표현하는 것과 느낌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같으신가 봐요. 달라요. 이거 우리가 못 느껴서 그래. 그냥 딱 봤을 때 야, 오늘 아침 해가 참 아름답다 이렇거나 오늘 아침 해가 참 어떠어떠하게 아름답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내 마음속에 깊이 오게 다가오는 그 감흥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아름다움의 표현이 다르다. 그러니까 미학이라는 게 막 미학적인 학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아름다움을 봤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것을 학적으로 표현하거나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게 미학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그걸 음악으로 표현하는 게 미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갖고 쓰고 싶거나 표현하고 싶고, 이게 예술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들, 글에 침 있는 사람들은요, 감수성이 풍부해요. 말 그대로 잘 느끼는 사람. 그 눈물도 잘 흘리고 상처도 잘 받고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왜 글을 쓰냐? 이게 이 미학에 대한 아름다워서 그것을 자꾸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면요, 그래서 항상 펜 혹은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느낄 때마다 다시 써야 돼요. 그럼요,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져. 우리가 왜 인생이 힘든 줄 알아요? 이 미학에 빠져서 힘든 거예요. 인생이 아름다움이 빠져버렸어요. 막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근데 이거는요, 이 미학은 그래서 예술가들은 힘들지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막 느끼거든요.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시인이 별개가 아니라 이 앞에 이 커피 보이지만 공간을 채우는 향기, 빈집 그렇게 시적으로 써놨잖아요. 우리 필 목사님 시인인 거예요, 그러면. 시인이 별거 아니에요. 시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계속 방금도 얘기했지만 동일한 현상을 보는데 이 사람은 다르게 봐. 이 마이크를 보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마이크 기능적으로 보는데 이 시인들은요, 마이크를 통해서 이 마이크 야, 이 마이크는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서 저렇게 이 곳을 울리고 말이야. 그런 아주 막 시적인 감수성들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감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생이 아름답게 해서 안 느꼈어요. 아름답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배고파요. 정말 이 인생이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진짜 예술가들은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 배고팠어요. 가난했어요. 인정 못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저는 확신해요. 제가 페이지 기트를 쓰면서요, 돈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요, 제가 출판회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내려놓은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 이게 선교적 마인드로 지원을 합니다. 목사님을 쓰고 싶다면 계속 쓰십시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뭐냐면, 저는요, 근데 집사님,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한 가지가 있냐면, 제가 힘들지만 이 글을 쓰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느끼는 폭이 달라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뭔가 붙들 수 있는 그런 저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됐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감흥을 하고 느끼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돈으로 환산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고
우리 삶이 글이 삶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감흥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중에 5주차 때인가요? 제가 운율과 감흥의 글쓰기라고 해놨지만 그때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글을 써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A4 한 장에 글을 써보셔야 돼요. 글을 안 쓰고 글쓰기 학교 하려고 하면은 이게 도둑놈입니다. 자, 그래서 글을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써오시는데 그때 아마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시를 써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 시를 막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하나의 사물을 드리고 현상을 드리면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는 대로 써오는 게 시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걸 이제 할 텐데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벌써 넘어갔네. 세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 충동이라는 거예요.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 역사적 충동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을 후대에 남기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우리 사랑님이 아까 그랬죠? 자서전을 쓰고 싶다? 근데 자서전을 왜 쓰고 싶을까요? 후대에게 남기고 싶은 욕망이 또 안 숨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나란 존재가 이런 사람이었다 라는 걸 알리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는 거는 바로 이와 같이 기록을 남기고 역사적 사실과 진실들을 알려서 기록해서 후세들에게 보존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네 번째는 정치적 목적이에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글을 쓴다. 이거는 우리가 정치의 개념을 협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정치는 상당히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정치는 뭐냐?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나의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또 이 안에는 바로 소통의 의미도 있죠. 아까 우리 빅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하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말이 꼭 나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정치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가 여러분들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의 상당히 폭넓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일상화된 정치의 의미 안에서 글을 쓸 때는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그 얘기가 서로 주고받으면 소통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좋은 글이 아니에요. 그게 싫으면 나 혼자 일기 쓰면 돼. 그런데 글을 써서 노출시킨다는 것은 소통하기 위해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만 글을 쓰면 안 되고 저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언어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대중의 언어와 시대적 키워드를 읽어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글과 언어를 통해서 쓰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그래서 우리 미소님이 음악 치료를 하는데 음악을 치료할 때 가장 치료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상대방의 입장을 일단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언어를 캐서 이해해서 저 사람의 언어로 내가 알고 있는 치료의 기법을 바꿔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전해줄 때 치료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글도 나 혼자 내 세계 안에 갇혀서 쓰는 글은 그건 그냥 냅둘 수 있어요. 그런데 소통하기 원한다.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설득하기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논리성도 있어야 되고 언어도 쉬워야 되고 소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쓰기 활동을 할 때 글을 잘 쓰고 싶다 그러면 좋은 글은 소통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내 글을 내가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글을 읽혀봐야 돼요. 누군가한테. 제가 페이지 PT를 지금 이제 12호까지 썼는데 1호 때부터 계속 제가 리뷰를 합니다. 제 글을 보고 또 봐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이걸 왜 썼지 하고 찢어버리고 싶고 어느 날은 정말 잘 썼다라고 동일한 글을 보는데도 그런데 글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출판사 집사님과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어렵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나빠요. 왜냐? 글은 내 존재 같거든. 왜냐면 그 착각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글이 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글이 나의 생각과 나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 글을 누가 거절하면 마치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못 거치면, 이 과정을 거부하면 좋은 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글을 쓰고 같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읽어볼 거예요. 다음부터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주로 제 강의를 많이 하는 거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주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제가 주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오시잖아요. 써오시면 돌아가면서 한 분이 다 읽을 거예요. 읽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피드백을 해줄 겁니다. 네. 좋은 점, 느낀 점, 궁금한 점. 대신 비판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상처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당신 글이 왜 이거 무슨 말이야? 이런 거 없어요. 네. 이런 거 없고 공감이 된다. 이런 거, 좋았던 거. 또 두 번째 뭐냐? 대신 비판 대신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럼 그 내용이 좀 더 어떤 의미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갈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소통이 돼요. 근데 보면 이제 이 열린 마음으로서 이 사람 얘기를 받기 시작하면요, 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글이 안 달라지는 이유는 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네. 글쓰기 학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 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썼을 때 이제 앞으로 이어서 반응이 일어날 때 저 사람 얘기에 내가 설득이 당하면 그 사람은 좋은 글 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너무 의식하셔가지고 말이죠. 이제 글을 써놓는데 이러면 그 사람은 이제 끝이야. 네. 글쓰기 학교의 가장 키포인트 뭐냐? 솔직해져야 된다. 네. 자기를 직면하고 그걸 끄집어내서 근데 쓸 때 막 이걸 내가 썼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시작하면 그 글은 잘 써줄 수도 없을 뿐더러 본인이 치유도 안 되고 좋은 글도 안 되고 다 꽝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시작점과 포인트는요, 5주간 나를 해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해하십니까? 네. 자꾸 타인에 대한 시선, 타인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일단 해방시키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오픈을 최대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오픈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늘 반응에 대해서 듣고 수용하는 그 작업만 이루어지면 이 5주간 여러분이 정말 글 쓰는 그 삶과 글 쓰는 그 기술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미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해지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글이 삶을 짓고 삶이 글을 짓는 선순환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 학교가 가장 두려운 이유는 내 글을 써야 된다는 게 두려운 거거든요. 내 글을 누구한테 보여준다는 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럼 그게 두려우면 글 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글을 쓰고 싶어. 잘 쓰고 싶어. 근데 글이 안 써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표현의 억압이에요. 이 표현을 글로 자꾸 토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좋은 글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가 내 삶을 오픈하는 시간이에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아니요. 네. 우리가 서로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도 진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어렵겠지만 글로써 나를 표현해내는 방법을 찾아요. 분명히 그러면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정말 이 안에서 우리가 봤을 때 오늘 그 베스트셀러 작가 못지않는 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제가 오히려 그 글을 보고 야 정말 좋다, 아름답다, 정말 좋은 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가 박수 쳐주면서 당신 정말 글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삶으로 써야 돼요. 내 삶을 오픈해야 돼요. 내 삶을 오픈하는 게 먼저예요. 기술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네. 기술이 먼저가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네. 이걸 토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이 들어가요. 근데 토해내기도 전에 기술이 들어가면 어감이 되고. 그래서 존재로 글을 쓴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해방이 일어나고 뭔가 이러면 이제 글을 계속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글을 막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글이 좋아지고 글이 궁금해지고 그러다 보면 글이 쌓여가고 그게 책이 되고 이렇게 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그래서 자기 표현, 자기 직면, 자기 해방.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삶이 글이 쓰게 한다. 삶이 글을 쓰게 해요. 그러면 글이 삶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삶으로 써가는 걸 저기 이제 할 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좋은 글이 좋은 사람을 만들고 좋은 사람이 좋은 글을 짓는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쓴다고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우리는 누구나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글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직면하게 되고 나를 표현하게 되고 내가 해방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나로서 존재하는 사람이 쓴 글은 좋은 글이 될 수밖에 없고 창조적인 글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삶을 바라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을 표현하고 내 삶이 소송되는데 글쓰기를 지속할 수 있고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이제 벌써 일주가 흘러갔는데 여러분 일주가 흘러갔지만 글쓰기 학교는 계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다음 시간에 와서 같이 나눈 글들을 고민하고 쓰고 읽고 생각하는 그런 일주일에 6일간의 학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오기 전날 급격하게 쓰지 마시고 정말 일주일 동안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책을 쓴다는 마음, 내 글을 누군가에게 지금 출판한다는 마음을 한번 그런 긴장감을 갖고 쓰십시오. 대신 부탁을 드리는 것이 이 글이 뭐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되고 기술이 어떻게 맞고 문법이 어떻게 이거 말고 이건 나중 문제. 이건 저절로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먼저가 아니까 그걸 빼고 일단 내 삶을 오픈하고 직면하고 표현하고 그 대신 그 자체로 내가 출판한다고 생각하는 문제. 이해가시죠?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일정 고민해 보셨어요. 써보면서 치유와 공감이 효과가 글쓰기가 어떤 글쓰기인지를 같이 느껴보는 거예요.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거는요. 제가 글을 쓰면서 수십 권의 책을 글쓰기에 관련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글쓰기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존재 해방이 일어나고 나서 글쓰기 쓰다 보면 저절로 알아지고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치유와 공감의 글쓰기를 하려면 내가 치유가 되고 공감이 되면 그 다음에 기술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꼭 써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게 부담돼서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러시지 않겠지만 꼭 써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삶의 가지치기. 단순한 삶을 이끄는 글쓰기. 뭐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좋은 글의 조건 중에 하나는 단순함인데 또 이거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신 저 역시 이제 단순한 글이 좋다라는 것이고 제 입장은 그리고 단순한 글을 쓰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좋은 글을 쓰려면 군더더기가 다 빠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요 삶도 좀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삶의 가지를 치자. 오늘날 같이 분주한 인생 속에서 단순한 삶을 이끄는 그런 글쓰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벌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가자. 그래서 삶의 가지를 치면서 동시에 좋은 글을 쓰는 단순한 그런 글쓰기를 하는 것들을 한번 이어가보자.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논리와 논리 글쓰기. 아까 정치적 목적의 글쓰기인데 우리가 오늘날 이 한국 사람들은 되게 감성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얘기를 논리적으로 또 논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글쓰기를 좀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 5주차는 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 시인이 되어보는 겁니다. 운율과 감의 어떤 미학적 글쓰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써보면서 나눠보면서 또 제가 중간중간에 같이 이렇게 인문학적인 얘기들을 나누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hey'd pretend between the trees and fed my house gas sparking leaves and laughed in my pretty bed of green.